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김하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Artificial Neural Network Model 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해당 논문은 Frontiers in Computational Neuroscience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2로 Q2에 해당하는 기존에 준비했던 논문들보다 조금 낮은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논문이지만, 이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이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NIRS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워서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논문의 인트로덕션을 단락별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속임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속임수를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심각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를 피하기 위해 어떤 생리적인 신호를 분석해서 이러한 신호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과거에는 어떤 성격이나 종교적인 신념 등을 토대로 deceiver, 그러니까 기만자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만자들을 식별을 했으나 현대에서는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과 장비의 발전으로 이러한 디시버들의 신호를 더 잘 이해했고, 이러한 디시버의 행동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론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레퍼런스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기만을 시도하는 개인의 정신적인 상태 변화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신경 생리학적인 신호를 조사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EEG 같은 경우는 ERP를 기록하여 범죄 세부 사항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EG는 시간적 해상도는 뛰어나지만 공간적 해상도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러한 기만을 하는 중에 활성화된 뇌의 영역을 감지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다른 기술인 fMRI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이 fMRI는 EEG와 비교했을 때 높은 공간적 해상도를 제공을 하고 지역적 혈류 역학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기만 해독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fMRI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에 있고, 어떤 움직임과 관련된 아티팩트에 매우 민감해서 연구자들이 생각한 다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fNIRS를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fNIRS는 뇌의 활동이 신경세포 활동과 관련된 혈류 역학적 반응을 통해 측정이 되는 신호이고, 이 fNIRS는 EEG와 fMRI에 비해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 해상도 사이에서 우수한 균형을 제공하고 있고, 휴대성과 움직임에 관련된 아티팩트의 둔감한 특성으로 인해 정신병 및 신경학적인 어떤 관찰을 하는데 적용 가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설명을 통해 해당 연구에서 fNIRS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위쪽에 있는 트레이닝 블록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시키는 블록이고요. 이 훈련된 블록을 통해서 이제 언신 데이터, 따로 빼놓은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는
어떤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측정된 데이터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FNIRS 데이터를 측정을 했고요. 이렇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풋 데이터로 만들 피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가 라이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진짜를 말하고 있는 데이터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거짓말과 진실을 말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에 사용된 거는 블러프 카드 게임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을 선택한 이유는 게임의 규칙이 본 연구의 가설을 테스트하는데 이상적이기 때문에 선택하였다고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피험자가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일 때 기만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총 10명의 건강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피험자들이 실험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러프 카드 게임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러프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피험자들이 빅팀이라고 정해진 사람과 해당 게임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험자는 최소 4번에서 5번의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를 포함하여 총 20장의 카드를 랜덤으로 받게 되고, 이 피험자는 속이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카드, 그러니까 20장의 모든 카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는 랜덤하게 총 20장의 카드를 받게 되면 실험이 시작되기 전 이렇게 1분 동안에 모든 카드를 신중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은 최대 이제 20세션으로 진행이 되고 각 실험은 이렇게 30초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시작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15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드를 정리하는 데 사용이 되고, 다음 5초 동안은 피험자가 카드를 뒤집어 테이블에 놓고 이 카드의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피험자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 2개 혹은 4개의 카드를 이제 밑에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내려놓으면서 이 카드가 어떤 거다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 정답일 수도, 그러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초 동안 이 빅팀,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 시간 동안에 피험자가 이제 진짜로 본인이 말한 카드를 내려놨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건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이렇게 5초 동안에 피험자가 자신이 어떤 카드를 내려놓았는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시간에 해당하는 5초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용한 이유는 이 피험자가 이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했는지에 대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해당 구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러프 카드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는 이제 FNIRS 데이터고요. 해당 FNIRS의 채널은 총 12개의 채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이 12개의 채널은 FP1과 FP2를 기준으로 그 주위에 분포되게 전극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측정될 때는 1초에 3.8Hz 정도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초에 3.8포인트의 타임 데이터가 측정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FNIRS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전처리 과정으로는 먼저 이렇게 측정된 FNIRS 데이터를 모디파이드 된 비어 림버트 법칙에 사용을 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으로 계산을 해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그 디옥시헤모글로빈보다는 옥시헤모글로빈이 더 민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활성 지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만 사용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컨버트된 옥시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호흡이라든가 펄스와
같은 그리고 또 더 낮은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어떤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했고 컷오프는 이제 0.15를 설정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당 연구에서는 옥시헤모글로빈만 사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분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FNIRS 신호를 추출한 피처를 가지고 이 피처들이 나타내고 있는 정보가 거짓말인지 혹은 진실인지에 대한 반응을 구별하기 위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그 전처리가 다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그널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고 또 시그널에 대한 슬로프를 구해서 각각 두 가지의 피처를 사용을 해서 피험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5초의 구간을 사용을 해서 피처 셀렉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처 셀렉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험자마다 12채널을 모두 에버리지 한 거를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LDA, SVM을 사용을 했고, 또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이제 ANN 기반의 어떤 세 가지 모델을 제안을 해서 베이스라인 모델과 얼마나 분류 성능의 차이가 나는지 또 이 FNIRS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말과 진실을 판별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ANN 기반의 모델은 이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M1 모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2 모델, M3 모델인데 이 세 가지의 모델은 이제 이미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알렉스넷, 레지넷, 그 다음에 구글넷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ANN 모델 같은 경우는 노드의 수들을 각각 레이어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을 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결과 부분입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이제 50에폭에 대해서 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세트는 각각 6대 2대 2의 비율로 나눠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한된 신경망 모델들은 어떤 베이스라인 모델을 크게 능가해서 특히 이렇게 M3에 해당하는 A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류 정확도가 90%에 이르렀고, 이는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10% 이상의 정확도가 더 크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제한된 세 가지 모델은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현저하게 좋은 거의 8% 혹은 10% 이상의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세 가지의 제한된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이 거짓말을 탐지하는데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결과 같은 경우는 이 제한된 세 가지의 ANN 기반의 모델들을 이제 서브젝트 별로 성능을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해당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전체 1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서브젝트별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9명에 대한 피험자들의 데이터는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1명의 서브젝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테스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언신 데이터, 그러니까 1명의 서브젝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모델의 분류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험자 1번과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이제 90%와 95%의 모델 3에서 가장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두 명의 피험자가 이 나머지 10명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피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번 서브젝트와 7번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70% 미만의 분류 성능을 보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피험자들은 다 80% 이상의 분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도 이제 모든 서브젝트에 대한 결과들을 평균했을 때도 거의 80% 이상의 분류 성능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1과 M2, 그 다음에 M3에 대한 달성된 평균 정확도는 각각 81, 80%, 82.5%였는데요. 이는 모델이 보이지 않는 데이터에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하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는 게 언신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언신 데이터에 대한 분류 성능이 80% 이상 보장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커션 내용을 토대로 해당 논문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FNIRS 기반으로 해서 거짓말을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요. FNIRS 신호를 통해서 옥시헤모글로빈과 디옥시헤모글로빈 신호를 얻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옥시헤모글로빈의 평균값과 슬로프 값을 피처로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피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류하기 위한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옥시헤모글로빈을 사용을 해서 알렉스넷, 그 다음에 레지넷, 구글넷을 포함한 어떤 이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이런 구조들이겠죠. 구조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세 가지의 ANN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안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80% 이상의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인 거를 이제 리절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한 머신러닝, KNN, SVM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제안된 모델에서 더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인 것까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NN을 기반으로 했던 모델 M1, M2, M3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80%, 90% 이상의 분류 성능을 보인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높은 분류 성능의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형 시나리오에서 실제 FNIRS가 거짓말을 탐지하는 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런 경고성을 입증했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여기까지고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 거짓말이랑 진실을 어떤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그널을 사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